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아대두증 진단, 초음파에서 MRI까지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영상검사 가이드입니다. 소아대두증 소아의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큰 상태, 진단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영상검사는 두개골 촬영, 뇌초음파, CT 컴퓨터 단층 촬영, MRI 자기 공명 영상 등이 있습니다. 대두증의 감별과 진단에 있어 아이의 연령과 임상 증상에 따라 검사 종류와 시행 순서가 결정됩니다. 1. 주요 영상 검사의 특징입니다. 두개골 일반 촬영, 두개골의 형태적 이상 이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초음파, 주로 대천문이 열려있는 영유아에게 시행하며 비침습적이고 빠르게 뇌실의 크기, 뇌실질 이상, 경막하 공간의 확장 여부 등 구조적 변화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두증, 뇌출혈, 낭종, 선천성, 기형 등 다양하게 진단에 이용되며 신경학적 이상이 없는 소에게 1차로 추천됩니다. CT 컴퓨터 단층 촬영, 신속하게 뇌실질과 구조, 뇌실의 확장 정도, 폐쇄 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으나 급성신경학적 증상이나 뇌압 상승 등 응급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MRI 자기 공명 영상, 가장 정확한 검사로 뇌실, 피질, 백질 등 연부 조직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고 수두증의 원인, 종양 등에 대한 정보도 풍부하게 샘플링 가능합니다. 단, 검사 비용이 높고 영가의 경우 움직임 억제를 위해 수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D. 영상검사 선택 기준입니다. 신경학적 이상, 뇌압 상승 징후, 발달 지연 등이 동반된 경우 CT나 MRI를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대천문이 닫히기 전 영가라면 초음파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단순 대두증이 명확하지 않고 구조적 기형이나 원인 질환, 감별이 필요한 경우 MRI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1. 3. 검사 목적별 정리입니다. 두개골 촬영, 전체 소에 시행할 수 있으며 형태 이상을 확인합니다. 접근이 용이하지만 구조 이상 외 정보는 제한됩니다. 노의 초음파, 0에서 시행하며 뇌실, 경막하 공간, 기형, 출혈을 확인합니다. 접근이 빠르고 무해합니다. 대천문 닫힌 후 불가능합니다. CT, 전체에서 시행이 가능하며 뇌실 확장, 신경학적 증상을 확인합니다. 비교적 접근이 빠르지만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MRI, 전체에서 시행이 가능하며 구조적 진단에 필요합니다. 정밀 진단, 원인 규명이 가능하고 해상도가 뛰어나지만 고가이고 검사 중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신생아 대두증에서 머리둘레 측정, 기준 및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의 대두증, 하이드로체파로스 수두증, 진단에서 머리둘레 측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뇌의 크기와 성장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주요 선별 검사입니다. 1. 측정 기준, 측정 방법입니다. 머리둘레는 영아 및 소아의 주요 성장 지표 중 하나로 대두증뿐만 아니라 소두증 등 다른 뇌 이상을 감별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측정 부위, 머리의 가장 큰 부위의 둘레를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줄자를 눈썹 위, 귀 위, 그리고 머리 뒤쪽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 얀비리를 지나도록 둘러서 측정합니다. 측정 도구, 좁고 신축성 없는 플라스틱 또는 일회용 종이 줄자를 사용하며 정확성을 위해 여러 번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결과의 해석, 측정된 머리둘레 수치는 해당 아기의 성별 및 원령, 연령에 따른 성장 곡선, 센틸레 차트에 표시되어 정상 범위 100분위 수, 보통 5경향고소 100분위 수를 벗어나는지 확인합니다. 이 대두증 의심 기준입니다. 대두증을 의심하는 기준은 절대적인 크기와 성장 속도의 변화를 모두 고려합니다. 절대적인 크기, 머리둘레가 해당 연령 및 성별의 9700분위 수 혹은 99.600분위 수를 초과하는 경우 거대두증 마크로체퍼리입니다. 성장 속도, 머리둘레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예, 주당 1.25포인트 이상 증가, 성장 곡선 이탈, 머리둘레가 정상 성장 곡선에서 2개 이상의 100분위 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입니다. 예, 스마소 100분위 수에서 70도 100분위 수를 넘어 성장, 비례성,
머리둘레가 신장이나 체중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과도하게 큰 경우입니다. 주의, 단순히 머리둘레가 크다고 해서 모두 대두증은 아닙니다. 부모의 머리가 큰 경우, 가족성 거대두증, 나양성 외수두증, 비나인 엑스터널 하이드로세팔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 기준에 해당하면 반드시 뇌영상 검사, 뇌 초음파, CT, MRI를 통해 뇌실 확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샘 측정 시기, 프리퀀시입니다. 머리둘레 측정은 영가의 뇌 성장을 확인하고 잠재적인 대두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됩니다. 출생 직후, 보통 출생 후 약 24시간 이내에 첫 측정을 하여 기준선 베이슬라인을 확보합니다. 분만 후 두개골이 안정화되는 시간을 고려입니다. 영유아 검진, 일반적으로 생후 3세가 될 때까지 정기적인 영유아 검진 시마다 측정합니다. 대두증 발견의 중요 시기, 대두증으로 인한 머리둘레 증가는 주로 생후 첫 1년, 특히 첫 6개월, 10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두개골 봉합선이 아직 닫히지 않아 뇌압 상승 시 머리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1년 이후, 생후 1년 이후에는 머리둘레 측정의 진단적 가치가 감소하지만 이색과 신생아의 두부 초음파 크레이닐 울트라사운드 CUS는 천문 폰타넬레 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대뇌실질과 뇌실계 벤트리큘러 시스템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특히 수두증 하이드로세팔루스 뇌수종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두증의 두부 초음파 소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 초음파는 천문을 통해 비침습적이고 반복적인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신생아 및 영가의 대두증, 수두증, 진단과 경과, 모니터링에 있어 가장 1차적이고 중요한 영상 진단 도구로 활용됩니다. 대두증, 머리둘레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수두증을 두부 초음파로 확인했을 때 나타나는 핵심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뇌실계의 확장, 벤트리클로메갈리입니다. 수두증의 가장 기본적인 초음파 소견은 뇌실 벤트리클의 비정상적인 확장입니다. 뇌실에는 뇌척수액 CSF, 2차 있으며 CSF의 생성과 흡수 균형이 깨지면 뇌실이 확장됩니다. A. 측뇌실 lateral ventricles 확장, 삼각부 T리곤의 확장, 뇌실의 후각, 하각, 체부, body가 만나는 지점인 삼각부 에이트리움과 확장되어 보이는 것이 가장 흔한 초기 소견입니다. 정악 프론탈 호언 및 후각 옥시피털 호언 확장, 확장된 뇌실 정악과 후각의 크기를 측정하여 수두증의 심한 정도를 평가합니다. 뇌실 크기 측정, 뇌실의 크기를 계측학적 기준, 측뇌실 너비, 뇌실 방우 비율 등과 비교하여 확장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B. 제3뇌실 및 제4뇌실 확장, 폐쇄성 수두증, obstructive hydrocephalus의 원인 부위에 따라 제3뇌실이나 제4뇌실이 확장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2루, 주변 구조물의 변화입니다. 뇌실이 확장되면 주변의 뇌 구조물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뇌실 주위 백질, 에코 증가, 페리벤트리클러, 와이드 매터 이코제니시티, 급성 수두증으로 인해 뇌실 주변의 간질 조직 인터스테이셜 티슈에 CSF가 누출되면 뇌실 주변 백질의 에코가 증가하여 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위 뇌실 백질 연화증 PVL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노예 피질의 위축 또는 얇아짐, 코티칼 티닝, 만성적이고 심한 수두증이 진행되면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해 대뇌 피질이 얇아져 보일 수 있습니다. 봉합선 분리 및 천문 팽창, 임상적 소견으로 머리둘레 증가, 팽창되고 긴장된 대천문 볼킹 앤 텐스 폰타넬레, 벌어진 두개골 봉합선 스플레이드 수처스 등이 관찰될 수 있으며 초음파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뇌실 확장을 보여줍니다. 3. 수두증의 원인 파악, 병변 확인입니다. 초음파는 수두증 자체의 유무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병변을 찾는 데도 유용합니다. 출혈 아이헤모라게 확인, 미숙아의 경우 뇌실 내 출혈 인트라벤트리쿠러 헤모라지 IVH 이 수두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초음파는 뇌실 내에 궤코성 밝은 혈종이나 잔해 댐리를 확인하여
출혈 유무와 정도 그레이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출혈 후 발생하는 수두증, 포스트 헤몰라직 하이드로세팔러스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낭종 시스트 및 종고의 매스 확인, CSF의 흐름을 방해하는 낭종이나 종괴의 종양의 존재, 여부와 위치를 확인합니다. 뇌실 주위 병변, 뇌실 주변의 이상, 에코 병변이나 실질 내 혈종 등 궤코성 병변을 확인하여 수두증을 유발하는 기저 원인을 감별합니다. 4. 기타 감별 진단입니다. 양성 외수두증, 비나인 엑스터널 하이드로세팔루스, 뇌실 확장은 없거나 경미하지만 뇌지주막하, 공간 수바락노이드 스페이스, CSF가 증가하여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는 대개 양성 경과를 보이며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나 초음파로 다른 심각한 원인과 감별해야 합니다. CT와 MRI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대두증, 머리둘레 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영상검사는 필수적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영상검사는 CT 컴퓨터 단층 촬영과 MRI, 자기 공명 영상이며 각각 장단점과 적절한 사용 시기가 명확합니다. CT는 신속함과 골 구조에 강점이 있으며 MRI는 정밀함과 연부 조직 평가, 방사선 안전성에 강점이 있습니다. 소아의 상태, 응급 여부와 진단 목표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 및 가용성, CT는 빠르고 fast, 응급 상황에 가장 적합합니다. MRI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검사 시간이 깁니다. 방사선 노출, CT는 있습니다. 소에게는 최소화해야 함. MRI는 없습니다. No radiation. 조형 효과, CT는 골구조 및 급성 출혈, 석회화 확인에 우수합니다. MRI는 연부 조직 대조도가 매우 우수합니다. 진단 가치, CT는 뇌실 확장 여부, 급성 출혈, 골절, 석회화 확인에 우수합니다. MRI는 수두증 원인, 종양 협착 등 뇌실질 병변의 정밀 평가에 좋습니다. 마취 수면, CT는 짧은 검사 시간으로 마취 필요성이 낮습니다. MRI는 긴 검사 시간으로 영아소와 마취 수면 필요성이 높습니다. 1. CT, 컴퓨터 단층 촬영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CT는 빠르고 접근성이 좋으며 급성 상황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병변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A. 응급 상황, emergency입니다. 급격한 신경학적 악화에 의식 저하가 동반된 경우입니다. 급성 뇌출혈, 특히 지주막하 출혈, 이나 외상으로 인한 대두증, 수두증이 의심될 때입니다. 뇌탈출, 헤니에이션 등 즉각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B. 션트 기능 이상 모니터링입니다. 이미 션트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션트 기능 이상, 막힘, 감염이 의심될 때 뇌실 확장 여부를 신속하게 재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C. 골구조 평가입니다.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봉합선 폐쇄, 조기 폐쇄증 등 골구조 관련 병변을 평가할 때 우수합니다. D. 비용 가용성입니다. MRI보다 검사 비용이 저렴하고 검사 시간이 짧아 신속한 선별, 검사 스크리닝가 필요할 때 선택됩니다. 이트, MRI, 자기공명 영상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MRI는 방사선 노출이 없고 연부조직, 뇌실질에 대한 해상도가 뛰어나 수두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자세히 파악하고 미세한 병변을 확인하는 데 탁월합니다. A. 원인 정밀 진단 Etiology Identification입니다. 수두증의 원인이 뇌종양, 특히 작은 종양, 수도관 협착증, 어퀘독탈 스테노시스, 뇌기형의 댄디 워커 증후군, 키아리 기형 등 미세하거나 복잡한 뇌구조에 있을 때입니다. CSF 흐름 경로, 제3뇌실, 제4뇌실, 수도관 등의 폐쇄 부위를 정확하게 규명해야 할 때입니다. B. 뇌실질 병변 평가입니다. 만성 염증성 질환이나 탈수초성 질환 또는 CT에서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허혈성, 염증성 변화를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C. 방사선 노출 최소화입니다. 급성 상황이 아닌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신생아나 영유아,
뇌구조에 대한 가장 자세하고 민감한 정보가 필요하여 CT보다 우월한 대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샘 검사 선택의 흐름입니다. 소아대두증 환자에서 영상 검사 선택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 영각이 천문이 열려 있을 때입니다. 두부 초음파 COS가 1차적인 선별 검사이자 모니터링 도구로 사용됩니다. 비침습적 반복 가능 비대두증 진단 의심 시입니다. 응급 상황이거나 급성 출혈 의심 시 CT를 통해 신속하게 진단 및 수술을 결정합니다. 비응급 상황이거나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할 때 MRI를 통해 뇌구조, 뇌실 확장 정도, 그리고 수두증의 기저, 원인 종양, 협착 등을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MRI는 수두증 진단 후 치료 전략 수립에 가장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C. 치료 후 경과 관찰입니다. 션트 기능 확인 등 빠른 모니터링이 필요할 때는 CT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나 뇌 실질 변화 모니터링 시에는 MRI가 선호됩니다. 수두증과 다른 원인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대두증, 머리둘레 증가, 뇌실 내 뇌척수액 CSF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수두증 H-하이드로세팔루스이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뇌실질 자체의 이상이나 두개골 이상 등 기타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아대두증의 영상 소견 구분입니다. A. 수두증 하이드로세팔루스 뇌실계 벤트리클스의 확장으로 나타나며 CSF 순환 장애 또는 흡수 장애로 인해 발생합니다. 폐쇄성 수두증 obstructive non-communicating 폐쇄 부위 상류 뇌실만 확장되며 제4뇌실은 정상, 수도관 아퀘둑 협착이 가장 흔합니다. 제3뇌실 및 측뇌실 확장 폐쇄 부위를 확인합니다. 교통성 수두증 커뮤니케이팅 모든 뇌실, 측뇌실, 제3, 제4뇌실 이 균등하게 확장됩니다. CSF 흡수 장애, 지주막하 출혈, 뇌막염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정상 압력 수두증 MPH, 측뇌실, 제3뇌실 확장 및 뇌량각, 코르푸스 칼로숨 앵글로 이 좁아지고 지주막하 공간이 정상 경미 확장합니다. 주로 노인에게 발생하나 소아에서는 원인 병변 이후 발생 가능합니다. 비기타 원인 non-hydrocephalic 뇌실 확장이 없거나 경미합니다. 뇌실질 지주막하 공간 두개골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양성 외수두증 benign external hydrocephalus 뇌실은 정상 또는 경미하게 확장된 반면 전두엽 주변의 지주막하 공간이 넓게 확장됩니다. 생후 2세 이내에 흔하며 뇌실질은 정상입니다. 임상 경과가 양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성 거대두증 familial macrocephaly 뇌실질, 뇌실, 지주막하 공간 모두 정상입니다. 머리가 크지만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으며 부모 중 1명 이상이 머리가 큰 경우입니다. 거대뇌증 메갈렌세펠이 대뇌실질 자체의 용적이 증가합니다. grossly enlarged brain parenchyma 뇌실 확장은 없거나 비례적으로 경미합니다. 뇌기형, 대사질환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낭성병변 cystic lesions 낭종이 특정 부위를 압박하거나 CSF 흐름을 방해합니다. 지주막 낭종, 에이라크노이드, 시스트, 포충낭, 하이다티드 시스트 등입니다. 위치에 따라 뇌실 확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종양종고의 마스 리션스, 뇌실질 또는 뇌실 내 고형 종괴를 확인합니다. CSF 통로를 막아 폐쇄성 수두증을 유발하거나 뇌실질을 밀어냅니다. 만성경막하, 혈종, 크로닉 subdural 헤마토마, 만성적인 액체층이 경막하 공간에 저류되어 뇌를 압박합니다. 대개 양측성으로 나타나며 외상병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영상 검사를 통한 주요 감별점입니다. A. 뇌실의 모양과 크기, ventricle morphology and size, 수두증, 뇌실이 확장됩니다. 폐쇄성 수두증의 경우 뇌실이 불균등하게 확장되어 폐쇄 부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도관 협착, 시 제4뇌실은 작고 상위 뇌실만 큼. 비수두증성 거대두증, 뇌실이 정상 크기이거나 뇌실질에 비례하여 약간 커 보일 수 있으나 심한 확장은 없습니다. B. 지주막하 공간 수바락노이드 스페이스입니다. 양성 외수두증, 특히 전두엽 부근의 지주막하 공간이 현저하게 넓어져 보입니다. 수두증,
교통성 수두증의 경우 지주막하 공간이 넓어 보일 수 있으나 폐쇄성 수두증의 경우 뇌압 상승으로 인해 지주막하 공간이 좁아지거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뇌실질, 비레인 파렌치마의 상태입니다. 거대뇌증, 뇌실질 자체가 커져 있고 뇌회 GIL이 이 모양 이상이나 다른 뇌 기형의 다소뇌회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수두증, 심할 경우 뇌압 상승으로 인해 뇌 피질이 얇아져 cortical thinning, 보이거나 뇌실 주변 백질의 부종 periventricular edema, 소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D. 원인 병변의 유무입니다. 영상 검사, 특히 MRI는 수두증을 유발하는 원인 병변, 종양, 낭종, 출혈, 잔여물, 수도관 협착 부위를 직접적으로 시각화하여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진정 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대두증 마크로세프리원으로 인해 정밀 검사를 권유받으셨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검사 과정, 특히 아이를 재워야 한다는 점, 진정에 대해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대두증의 원인은 단순히 머리가 큰 경우 가족력, 부터 뇌수종, 대사질환 등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한 영상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소아대두증 검사에서 진정은 정확한 진단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의료진의 모니터링 하에 안전하게 진행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금식 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1. 소아대두증 영상검사의 종류입니다. 아이의 연령과 대천문 앞숨구멍, 개폐, 여부 의심되는 원인에 따라 검사 방법이 달라집니다. 생후 6개월 미만의 대천문이 열려있는 아기는 주로 초음파를 먼저 시행하며 여기서 이상이 발견되거나 대천문이 닫힌 아이는 MRI를 권장받게 됩니다. 두개골 초음파, 대천문이 열려있는 영아에게 시행, 방사선 노출 없고 간편합니다. 뇌의 깊은 구조나 대천문이 닫힌 경우 확인이 불가합니다. 진정검사는 거의 없습니다. 수유하며 진행 가능. CT,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수초소, 수분, 뼈의 구조, 출혈, 석회화 확인에 유리합니다. 소량의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뇌실질의 세밀한 구조 파악은 MRI보다 씁니다. 진정검사는 낮음 중간입니다. 움직임이 심하면 필요. MRI 자기 공명 영상, 방사선 노출이 없습니다. 뇌구조를 가장 정밀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표준검사, 검사 시간이 길고 20-40분, 소음이 큽니다. 진정검사는 매우 높습니다.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 2. 소아진정, 세데이션, 이 왜 필요한가요? 입니다. 성인은 움직이지 마세요라는 지시를 따를 수 있지만 영유아는 낯선 환경과 기계 소음에 공포를 느껴 울거나 몸을 뒤척이기 쉽습니다. 화질 확보, 모션 아티팩트 방지. MRI는 아주 미세한 뇌구조를 찍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움직여도 사진이 흔들려 판독이 불가능해지며 이 경우 재검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아이의 심리적 보호, MRI 기계 내부의 시끄러운 소음과 폐쇄된 공간은 아이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약물을 통해 잠든 상태에서 검사받는 것이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안전, CT나 MRI 장비 안에서 몸부림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낙상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3. 진정검사 준비, 금식 NPO 가이드라인입니다. 진정제를 투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식기입니다. 약물로 인해 구토 반사가 저하된 상태에서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로 들어가는 흡인성 폐렴을 막기 위함입니다. 병원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소아 진정 금식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해당 병원의 안내를 최우선으로 따르십시오. 일반 식사, 고형식, 검사 전 6-8시간 금식합니다. 분유 및 가벼운 식사, 검사 전 6시간 금식합니다. 모유, 검사 전 4시간 금식합니다. 맑은 물 건더기 없는 음료, 검사 전 2시간 금식합니다. 주의, 금식 시간은 최소 시간입니다. 아이가 배고파서 보채더라도 안전을 위해 물 한 모금도 주시면 안 됩니다. 검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검사 당일 및 진정 과정입니다. 동의서 작성 및 문진, 아이의 감기 기운, 기침, 콧물,
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호흡기 증상이 심하면 호흡 억제 위험 때문에 검사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약물 투여, 주로 먹는 물약 포크랄 등이나 주사제를 사용합니다. 약을 먹고 나면 부모님이 안아서 아이를 재우게 됩니다. 모니터링, 검사 중에는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를 부착하여 의료진이 아이의 호흡과 맥박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회복, 검사가 끝나면 회복실로 이동하여 아이가 완전히 깰 때까지 관찰합니다. 검사 후 가정에서의 케어입니다. 낙상주에 약 기운이 남아있어 아이가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당일은 과격한 활동을 피하고 잘 지켜봐 주세요. 식사, 아이가 완전히 잠에서 깨어 맑은 정신이 돌아오고 물을 마셨을 때 사레가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부드러운 음식부터 먹이세요. 이상 반응, 귀가 후 심한 구토, 호흡 곤란, 피부 발진 혹은 아이가 너무 처져서 깨지 않을 경우 즉시 응급실로 연락해야 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